차에 굉장히 좋은 많은 정보를 여기서 얻어갖고 왔어요. 돌아와서 전문 학술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그때 8월달 기준인가요? 10만 건 이상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논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쪽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의 핫 주제였고 연구 분야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핫 주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2형 당뇨를 비롯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다낭성 난소, 암, 치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면 이러한 질환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예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려면 뭔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저지방 도구마랑 고지방 도구마랑 인슐린 저항성이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는데 원인 진단에서 극명히 갈려요. 저지방 도구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도구마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고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잉여 칼로리가 비만을 야기한다. 그래서 지방은 단위 그램당 칼로리가 가장 높죠. 열량 영양소에서 지방 섭취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안도 바로 지방을 먹지 마. 지방 먹으면 칼로리가 높고 너가 모든 만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지방식을 가이드하죠. 반대로 고지방 도구마, 이제 최근에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아까 정의소 원장님 너무나 설명을 잘 주셨어요. 많이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세포가 내성을 보이는 거예요. 세포가 뭔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들이 뭔가 불편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저항하듯이 뭔가 세포가 불편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인슐린 과잉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이드가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먹고 인슐린 분비를 야기하지 않는 지방을 대신 충분히 먹어라라는 거가 여기서는 이제 해결안으로 제시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당뇨학회에서 당뇨 식사 가이드를 제시를 한 거예요. 보면 저지방 도구마에 좀 충실하게 해서 가이드를 해요.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은 25%. 이거 맛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콜레스테롤 포함. 이거 고기에 많은 건데 이거를 제한하게 해요. 그래서 눈으로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그 샘플을 보여줬는데 다 밥 한 공기에 나물 반찬에 그 우유 한 컵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인 것 같아요. 이게 탄수화물 위주의 이런 식사를 당뇨 식사 가이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칼로리 잡고 인슐린이 높인 그런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셉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 의사분인데 요번 2017년 8월달에 돌아가셨어요. 90세를 넘은.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셨어요.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면 이분은 1970년에 과학은 드디어 인슐린을 측정하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슐린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병원이나 많은 임상가들이 인슐린을 측정을 검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서 환자들의 인슐린을 검사할 생각을 안 해요. 내과 검진에서나 일부 그 인슐린을 검사를 해요. 그것도 공복. 근데 이분이 한 거는 1972년 굉장히 얼리 어답터죠. 1971년부터 환자들한테 자기한테 오는 모든 환자들한테 포도당 70mg을 먹인 뒤에 혈당을 재고 동시에 인슐린을 쟀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재서 한 16,000명 2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인슐린 분비 패턴에 따라서. 요거는 포도당 먹고 나서 30분 뒤에 인슐린 분비가 피크를 치는 패턴이고 건강한 패턴이고요. 패턴 2, 3, 4는 뭐냐면 포도당 섭취 뒤에 이 피크가 늦게 와요.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들고 그 피크의 수치도 높아요. 즉 요걸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 요 뒤에 거는 고인슐린 현증인 거죠. 그리고 여기 패턴에 상관없이 대부분 90%의 사람들은 혈당이 거의 다 동일해요. 정상 혈당을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패턴 2, 3, 4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턴 1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정의소 원장님 막 구겨 넣었잖아요.
인슐린이 훨씬 많아야지만 억지로 세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 즉 그건 뭐냐면 이 패턴 2, 3, 4는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결론 내리기를 수십 년간 임상한 결과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당뇨로 가더라, 당뇨더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요거는 이제 그 환자들 중에 일부는 이미 제2형 당뇨도 넘어가, 인슐린 분비가 자지 않는, 결국 제2형 당뇨도 최종은 제1형으로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단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2013년 다이어베티스 케어에 보면 당뇨 학술 논문에 닥터 크래프트 주장을 인정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에서 한 거는 정상 건강인들한테 포도당을 경구 투여한 뒤에 혈당과 함께 인슐린 분비 패턴으로 사람들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11년 후에 이 사람들의 당뇨 발생률이 어떤지를 봤더니 인슐린 분비가 높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피크가 늦게 왔던 사람들, 인슐린 저항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제2형 거의 반이 11년 후에 제2형 당뇨로 진단이 돼요. 즉 당뇨는 인슐린병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학술 논문을 보면 제2형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건강한 성인들을 인슐린 농도의 분비 패턴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6.5년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제2형 당뇨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암, 당뇨,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률 그리고 사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슐린이 높은 그룹은 이런 만성질환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망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가 인슐린이 낮았던 사람들 있죠.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혈당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낮추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인슐린병이에요. 혈당병이 아니라. 요거 3, 4일 전에 인터넷에 오픈된 거예요. 그 아이버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브리티시 메디컬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건데 식후 인슐린 분석, 공복 인슐린 분석은 무의미해요. 왜냐면 그 12시간 다 굶고 나서 인슐린이 올라간 건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식후 인슐린 분석을 하는 거가 당뇨 전 단계,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의 가장 조기 진단법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검사해야 된다는 거, 식후. 이게 크래프트가 몇십 년 전에 했던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내과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미국의 어느 사람인데 모르겠는데. 자마에서 2015년 미국 의학회지죠. 2012년 기준 미국 성인의 52%가 혈당 기준이에요. 제2형 당뇨 내지 당뇨 전 단계예요. 미국 이거 뭔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 정도 텐데. 근데 인슐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제프리 거버라고 그 지방의 유명에도 나오시는 의사분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인슐린 기준으로는 65% 이상이 이미 당뇨다. 이거 지금까지 다 저지방, 탄수화물 먹고 지방 먹지 말라고 해온 결과야 이렇게 실패한 거죠. 사람을 더 당뇨에 걸리게 한 그런 식사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과학은 당뇨 환자들의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세포 안까지 샅샅이 보고 있어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당뇨 환자들의. 결국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미토콘드리아가 뿌리더라.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 세포는 그냥 박테리아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화력 발전소처럼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결국 그게 세포 안에서 태워지거든요. 연소가 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그 연소 장소예요. 근데 이 매연, 미토콘드리아의 매연이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거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거기서부터가 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다. 세포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가 인슐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사춘기 학생들 말 안 듣는 건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똑같죠, 우리 세포도. 그래서 이거 아이버 커뮤니티 슬라이드인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평생을 두고 진행되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시작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에부터 시작이 되고 뭐 근육, 간, 결국 이제 제2형 당뇨, 최정점이 제2형 당뇨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슐린 저항성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이제 같이 동반 이게 상승을 하는데 초기에 인슐린의 특별히 말을 잘 듣는 인슐린 따서 대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조직이 딱 세 군데예요. 근육, 간, 지방 조직. 특히 근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에요. 열량 영양소가 가장 많이 연소되는 곳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상승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근육에서는 먼저 간보다도 혈당이 올라가는 초기에부터 근육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혈당이. 그 다음에 근육이 처리하고 나면 혈당. 이게 근육으로 들어가서 근육은 그거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남은 혈당은 간이 처리를 해요. 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혈당을 가져다 줘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이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건 한계가 있죠. 간의 물리적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고도 혈당이 높다. 지방으로 전환시켜요. 간에서. 그래서 요 모든 과정, 근육이나 간으로 혈당이 들어가는 거 인슐린이 계속 부스팅을 시켜요. 인슐린이 간에서 근육에서 처리하지 못한 혈당을 간에서 지방으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 간에서 이제 지방으로 합성이 되고, 요거는 초저밀도 지단배의 형태로 혈류를 빠져나와서 지방 조직에 가서 축적이 돼요. 요 모든 과정은 인슐린이 계속 부스팅을 시켜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밥 한 그릇 먹는 식습관을 평생을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죠. 탄수화물 높은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올라가요. 우리 인슐린에 의해서 근육 조직은 지방을 쓰는 시스템은 다 차단이 되고 탄수화물을 연소하는 시스템이 이 인슐린에 의해서 가동이 돼요. 간에서는 이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을 합성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간에서 합성된 지방은 혈류로 빠져나와서 지방 조직에 가서 쌓여요. 그 모든 거를 인슐린은 계속 촉진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거의 80%의, 근육이 혈당의 80%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남은 거는 간에서 글리코겐 내지 지방으로, 여기서 합성된 건 지방 가서 축적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근육의 양도 있고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세포도 아직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여기에서 먹은 밥에 거의 80%의 근육이 다 연소시켜줘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습관을 10년, 20년, 30년, 70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수화물은 미토콘드리아의 아까 매연이었죠.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켜요.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계속할수록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근육량 유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이 먹으면서 근육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 근육에서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즉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여기서 처리해주지 못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간한테 가는 거예요. 간에서 그러면은 자꾸 지방으로 전환해서 내뿜어줘야 되는 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술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하면 과당이나 술 같은 그냥 간에 직접 가서 지방으로 해서 여기 지방 간이 생기는 거죠. 간에 지방이 끼면 드디어 간도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혈당 조절을 더 이상 못해요. 간도. 이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인슐린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인슐린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마저도 지방 쫙 껴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드디어 고혈당이 되고 제2형 당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평생을 두고 진행되는 연속 과정인 거죠.
근육부터 시작이 되고요. 근육 미토콘드리아. 이때는 정상 혈당, 정상 인슐린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면 정상 혈당이지만 간에서 이제 저항성이 나타나면서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는 거죠. 요 간에서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간세포에 지방이 비면서 간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그때 혈액 검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간 수치, 간마 GTP가 상승을 해요. 또는 페리틴, 저장철 형태죠. 이 철분의 흡수를 통제하는 게 간인데 간세포가 그걸 못해주면 철분이 후잡으로 들어오면서 페리틴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요 간 수치 요 두 개는 간세포 기능의 지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가 돼요. 요게 계속 진행이 되면 드디어 간도 무너지면서 혈당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인슐린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제2형 당뇨가 되는 거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간세포가 이 철분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이 온 몸을 산화를 시키죠. 드디어 췌장의 베타셀도 망가지면서 제1형 당뇨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인슐린이 낮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낮으면서 이때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근육에서 열량 영양소를 원수하는 주 장소인 근육이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체계는 셧다운이 되고 지방을 연소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부스팅이 돼요. 그리고 간에서는 지방을 합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쌓아둘 필요가 없고요. 모든 에너지는 근육으로 가서 다 활활 타요.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는 넘치고요. 간은 혈당을 처리할 부담에서 벗어나서 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요. 생합성 물질을 합성한다던가 해독이 되던가.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해요. 좀 웬만큼 독소가 들어와도 다 간이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몸이 지방을 쌓일 필요가 없어요. 합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날씬한 몸매가 되고 건강한 몸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방을 먹도록 유전적으로 저는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생화학 책이나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 건데 저만의 논리일까요? 아니고요. 이건 예일대 의과대학 대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 그룹들이 네이처, 사이언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해요. 네이처 사이언스는 세계에서 넘버 1, 2예요. 뭐 이 예일대라고 하는 거 말 안 해도 알죠. 그 수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충실히 이해했으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연구 안 했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기로 하죠.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부터 시작되고 근육 인슐린 저항성이 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그런 논문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대하고 70대 두 그룹에게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를 아침 10시랑 오후 1시에 먹였어요. 그리고 혈당을 검사하고 인슐린도 검사하고 다양한 걸 검사를 했어요. 누가 혈당이 높아요? 20대랑 70대랑. 70대가 높죠. 20대보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니까 당연히 70대가 인슐린도 높겠죠. 여기 보면 시간이 가면 저 뒤에 가면 인슐린 20대, 70대 인슐린 수치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실제 인슐린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70대에서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20대가 혈당이 낮으면 똑같은 식사인데 20대가 70대보다 낮아. 이거 어디로 갔어요? 이 혈당. 어디요? 제 강의 성공했어요. 이거 아무나 이해 못해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세계적인 논문인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된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이거 몰라요. 왜 그러는지. 맞아. 죄송해요. 보면 근육 글리코겐 20대는 근육 글리코겐은 훨씬 높아요. 70대보다. 70대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근육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갈 공간이 혈당이. 그러면은 이 70대에서 높은 혈당 다 어디로 갔어요? 근육으로 못 가니까. 최고. 네, 강의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면 간 지방 함량 보면 20대는 낮고 70대는 높죠? 이 간의 지방이 70대에서 높은데 이거 먹은 거에서 온 거예요? 합성된 거예요? 합성된 거죠? 근데 이제 근육의 지방 함량이랑 간 글리코겐 함량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똑똑한 거죠. 간 지방 합성을 보니까 역시 70대가 20대보다 높아요. 그리고 혈액에 지방을 보니까 70대가 20대보다 높아요. 이거 먹은 지방일까요? 합성된 지방일까요? 70대에서 높은 거. 합성된 거죠. 간에서 합성에 빠져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혈액 내 합성 지방량, 그러니까 먹은 지방량 다 합성돼서 70대가 높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인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이거 네이처예요. 네이처의 그 그룹이 그 예일대 의대에서 또 2014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림으로 아주 예쁘게 했는데 근육 인슐린 저항성이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건데 20대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좋을 때 근육도 건강하고 충분할 때는 포도당 탄수화물을 먹으면 근육 글리코겐, 간 글리코겐 다 처리가 되는데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 글리코겐으로 못 가요. 그거가 어디로 가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지방 합성, 혈중 지방, 중성 지방으로 높고 지방 조직이 없어 비만이 되는 거죠. 이런 세계 최고의 논문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세포에서는 어떨까요? 왜 세포는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의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할까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왜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인슐린이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해도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불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 가는 데서 많이도 못하겠고 정상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때는 열량 영양소를 다 받아들여서 활발히 연소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오래돼서 매연에 꽉 차고 손상이 되고 하면 더 이상 열량 영양소를 연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들어오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인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 여자분들 많은데 그 미토콘드리아 누구한테서 와요? 엄마한테서 와요? 아빠한테서 와요? 엄마한테서 와요. 그 여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여자들 괴롭히지 마세요. 이세가 힘들어요. 미토콘드리아를 전해줄 여자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다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세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열량 영양소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도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짜증나고 까라지고 나오게. 요것보다도 당뇨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암을 보는 거가 이제 유기산 검사인데 한 사례예요. 50대 여성이었고 공복혈당이 높고 메트폼 약물을 사용하고 협심증, 만성피로, 통증 이거 다 에너지 부족해서 나오는 거죠. 대사가 안 되니까. 보니까 지방된 대사 이거 빨간 거는 다 높은 거예요.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연소가 돼요. 다 높아요.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도 이 젖산이 엄청 높아요. TCA 사이클 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식사랑 영양제를 했는데 이제 쾌초해요. 다 뚫리기 시작했어요. 젖산량이 좀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비해 5배가 7배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도 다 뻥 뚫렸고. 그리고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니까 만성피로 젖산이 없어지니까 통증, 약도 끊었고요. 협심증도 다 없어져요. 심장이 이제 편안한 거죠. 이거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과학이 당뇨 걸린 쥐의 미토콘드리아를 본 거예요. 여기 정상 쥐들은 미토콘드리아 주름이 많이 서 있어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훨씬 연소 능력이 큰 거예요. 그 열량 영양소인데 당뇨 쥐를 보면 그 주름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 연소시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암 환자들도 이래요.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을 복원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의 인이 산소로 산화가는 형태로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산소를 물로 환원을 시키는데 환원제인 수소가 포화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수소가 높은 그런 연료죠. 최윤재 교수님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빼온 건데요. 고지방 식사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손상률이 까만 막대가 곧 케톤식 한 거고 이 하얀 막대는 일반식 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손상률이 뚝 떨어져요. 활성산소가 적기 때문인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요.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을 하고 이때는 혈당, 인슐린 다 정상이에요. 근육 인슐린 저항성 생기는데 이때도 혈당과 인슐린 정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간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혈당과 인슐린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각종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증상 초기에는 피곤해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고 중기에는 인슐린 높아지면서 비만으로 가요. 말기에는 각종 이제 지금 진단되는 제2형 당뇨, 심혈관절, 암,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원인 다양하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현 인류의 가장 공통적인 거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이거 매끼 몇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탕, 과당, 인스턴트 식품, 그 외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운동 부족, 운동 부족도 근육량을 줄이니까 그렇죠. 완화 방안, 저탄고지 식습관이 가장 기본이에요. 운동, 근육량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필요하죠. 당뇨능에서 혈당병이나 인슐린병이나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키토 도시락 먹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레시피랑 3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근육 복원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심, 그냥 살코기 먹으면 안 돼요. 지방이 충분히 낀 1등급 2+A 그런 살코기 먹지 마세요. 그거 계속 먹으면 단백질 과잉으로 노상 걸리고 통풍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키예요. 고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방이 많이 낀 고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 들기름에 찍어 먹어야 돼요. 오메가3랑. 이게 근육량 유지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황 컬리플라워 라이스. 강황은 아까 염증을 해소하고 간세포 복원도 해주고, 얘는 지금 엄청나게 연구되고 있는 논문이 그 재료예요. 요거를 해서 볶음밥 같은 맛이 나게끔 강황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했어요. 준비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회복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해결. 왜냐면 이제 당뇨 걸리고 하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모든 세포 기능, 모든 데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영양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프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익혀서 가르면 미네랄들이 다 섬유소와 결합된 것들이 빠져나와서 쉽게 소화 흡수가 될 수 있고요. 사골 스프를 한 거는 이것도 이제 한우를 써야 되겠죠. 고소하고 이게 비린 뭐 이상한 냄새가 나도 꼭 한우를 쓰시고. 그래서 이 한우 사골을 써야 되는 이유는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젤라틴, 콜라겐도 있고 글루타민이 많아요. 그 아미노산 중에. 근데 그 글루타민은 장세포 복원에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복원, 미네랄이나 비타민에서 요거 한 달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눈에 뭐 초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서 이 채소 사골, 한우 사골, 한우 등심, 그 다음에 이게 그 컬리플라워, 강한 컬리플라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케토제닉 식사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하지만 빨리 혈당도 잡고 미토콘드리아도 회복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평생 지방 비율이 75%를 권하지는 않아요. 해결되고 나면 50에서 한 60% 지방 비율이. 그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아마 장수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고가 검진 프로, 그러니까 인슐린까지 검사들이 아주 신료해요, 회사에. 이분이 내담는 장애가 있었고, 그 외에 혈압, 전립선 종양 표지자도 있었고요. 이분이 혈당을 하루만 해도 내려가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서 이분이 혈당 내려가니까 막 술도 마셔요, 그 전날. 그러면 아직 미토콘드리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날 술 마시면 간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해지는 거 이제 우리 알죠? 그러면 혈당이 막 춤을 춰요, 그 다음날은. 그런데 이런 식사를 한 6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세포까지 쫙 복원이 되면서 그 전날 술 마셔도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세포가 복원이 되면서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전에는 모발 검사들이 여러 세포 기능 검사를 하는 건데, 영양제만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좋아지는데 제거를 하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고 나면 모발 검사가 확 변해요. 즉 내 몸 안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과학으로 우리 쳐다볼 때 이런 걸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저탄고지 식사를 건강하게